여기에서 이제 어저께 제가 제기했던 의문. 이미 검찰에서는 번호를 봤는데, 윤석열의 번호를 봤는데, 왜 이거를 수사를 안 했냐. 이거 공수처한테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터뜨린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이종섭과 통화한 내역을 파악했으면서도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재발의할 최상병 특검법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수사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저께 부결됐던 최상병 특검법을 재상정을 하면서 범위를 이종섭 호주 도주 과정하고 지금 공수처에 내외로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놈들이 공수처에 연락했는지 이런 거를 포함한 특검을 확대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 됐네.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된 거야. 다 잡아놔야겠어. 아주 그래 그냥. 하는 말 있잖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지금 이 확대 범위가 이제는 뭐 범행정부와 범 여권에 있는 국회의원 나부랭이들까지 전부 다 연루가 되게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이 특검 추천 권한을 비교섭 단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뭐 이런 데서도 추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죠. 다만 국진당은 못합니다. 당사자니까. 여당이니까. 당사자니까. 네, 당사자니까 국짐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과 단체들이 다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럴 때 준석이가 어디서 사이비 같은 걸 또 추천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에 대한 헤게모니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범야권에서 진행하는 걸로 일단 포장을 해놓은 가운데 살벌한 수사 내지는 조사 범위 확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휴대폰 나왔을 때 우리가 대번에 누구 거라고 명시했어요. 이거는 명신이 거라고 명신했잖아. 왜냐면 비화폰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이 전화를 했던 거, 이게 관저에서 했던 거를 생각해 놓고 보면 실제 윤석열이 했으면 비화폰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추측이기 때문에 어렵다. 우리 증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통화 녹음이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제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거나 이 부분에서 부정을 하거나 뭐 고소고발하겠다고 뭐 허위 사실이니 어쩌니 이지랄 떨면 녹음 파일도 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송작가 TV뿐만 아니라 많은 진보 유튜버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 진짜 윤석열이 통화한 거 맞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MBC가 공중파에서는 못했지만 MBC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갖고 이 통화를 한 사람이 윤석열 본인이거나 다른 사람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이면 누구겠어요? 네. 집에 있는 사람. 토리가 전화는 못했을 거 아니야. 왜요? 집에 사람이랑은 둘밖에 없는데. 왜 걔는 통화 못하나? 걔가 눌렀어. 우리 집 강아지가 우리 집 눌렀어. 강아지가 눌렀어요. 그거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패턴을 풀고 우리 집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가 똑똑해가지고 비밀번호 6자리를 눌러갖고 패턴을 풀고. 이종섭을 찾아가지고 통화 버튼까지 딱 찾아 누르는. 그리고 심지어 멍멍하면서 3분 동안 이종섭과 개소리를 나누면서 토리가 통화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하면 누군가 통화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MBC가 지금 던지고 있어요. 이제 이게 진짜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이미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럼 할 수도 있는 그 폰으로 지난 4,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과 통화를 했는지 까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이 통화한 통화 기록을 갖고 있다잖아. 휴대폰 안에 저장이 돼 있었다잖아. 그 이외에 얼마나 많은 통화 기록과 메모가 복원이 됐을지
알 수가 없어요. 난 그래서 정말 이 폰이 대한민국 역사를 살릴, 진짜 뭐 태블릿 PC는 아무것도 아니야. 태블릿 PC는 저작돼 있는 거고 뒤에 나오겠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지난 한 20년, 이게, 99년 이후에 김건희가 데뷔하고, 아니구나, 그때는 아니겠고, 윤석열하고 관계가 맺어져서, 17층에서, 등기 우편 같이 봤던 그 시절 이후부터 거의 모든 비리가, 윤석열의 모든 비리가 나는 그 폰 안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빨리 압수수색 해. 근데 그냥 폰으로 하면, 일반 폰으로 하면 이거 도청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어딘가에 따로 녹취가 아니, 다 이미 있을 것 검찰이 다 같아요. 녹음이 다 포렌식해서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이종섭 장관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윤석열이 검찰총장부터 시절부터 썼다는 그 휴대폰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 그건 이미 도청을 당하고 있고 그 녹음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런 녹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없고 미국이나 러시아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긴 한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까본 거는요. 이종섭이 폰이에요. 이 폰, 윤석열이 전화했던 이 폰은 아직 우리가 까보질 않았어. 전화만 왔을 뿐이지. 따라서 이 폰에 대한 압수수색 내지는 압류가 신속하게 필요하다. 모르겠어요. 지금쯤 없어졌을 수도 유심을 찢어갖고 한강에 던졌을 수도 한강에 있는데, 갔을 수 있어.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 폰의 번호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폰에 대한 통신 기록을 우리가 조회만 하더라도 대충 의심이 가는 거지. 그 상대가. 거기에다가 지금 김계환도 폰을 냈잖아요. 거기서 이제 VIP 경로sol들은 이제 세 번째 내부자가 있었다. 요런 또 한국일보 단독이 있었습니다. 네, 공수처가 김계환 휴대폰을 포렌식한 뒤 김계환과 해병대 방첩 부대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복구했는데요. 이 녹음 파일에는 두 사람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개환이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인들이 그 비화폰을 쓰기도 하겠지만 이런 그 개인 휴대폰에 대한 내가 보기엔 상식 내지는 경험이 별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화 녹음을 없애거나 통화 기록을 지우면 이게 복원돼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 군인 입장에서. 못하나? 왜 못하지 그거? 아니 진짜 못할 수 있지. 그래요? 나이도 있을 뿐더러 애초에 그런 거를 자기가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 폰도 자기가 직접 전화를 걸거나 기능을 써본 게 아니라 그냥 부관이 알아서 다 해줬을 거야. 앱을 깔고 뭐 하고 홈뱅킹 깔고 이런 것도 야 좋네라고 하지만 직접 하기보다는 부관이 다 시켜서 했을 거고 부관은 우리 이 상관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모든 옵션을 다 깔아놨던 거야. 자동 저장부터 클라우드 백업까지 난 해놨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폰을 제시를 하더라도 그것까지 나오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의미 없이 이거를 둘 다 꺼내놓은 거야. 근데 공수처가 포렌식으로 다 살렸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공수처가 뭔가 좀 이상하다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그게 왜 잘하지?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한다. 그동안 해왔던 거와 다르게 포렌식도 열심히 하고 언론 포레이도 열심히 하고 저 지금 압박받아요 하고 우는 소리도 하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소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얘기한 거예요. 딴 건 모르지만 이번 건을 덤벼드는 공수처의 자세가 다르다. 이상하게 송 작가님 말이 다 맞네. 이상하네. JTBC하고 공수처는 이걸로 갖고 확실한 걸 잡아가지고 이 정권하고 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태블릿 PC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찾아내려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 나온 거예요. 윤석열의 개인폰. 응?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김계환 사령관 핸드폰을 복원했는데 딴 사람하고 또 경로설 대화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박정훈 대령하고 지금 아까 한 명 더 하고 오늘 이 사람하고 3명이 경로설을 들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김계환 사령관하고
다른 사람은 통화를 안 했나? 그러니까 이종섭이 폰으로 지금 온갖 통화한 사람들 목록이 다 나왔잖아. 김규환 개인 폰에는 또 얼마나 많은 폰 전화들이 있을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또 놀랍게도 윤석열 개인 폰이 거기에서 또 발견돼. 그럼 대박인데. 이건 대박인 거죠. 아마 그 단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공수처 무용론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참 좋은 게 일단 공수처는 그러니까 퇴직한 검사들을 다시 모아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직이기 때문에 공수처 안에 있는 검사들이 승진할 일이 없어요. 계약기간 채우면 그냥 날아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이 안 맥힌다는 거야 지금 검찰에서. 따라서 이 내용이 공개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알맹이는 철저하게 털 거라는 거지 이 공수처가. 그리고 이 공수처가 지금 민주당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공수처장 그 청문 보고서를 그 흠이 있는데 받아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수처가 압박이 들어온다 이 수사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민주당이 쉴드를 쳐주고 있어요. 특검법에 외압을 또 넣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니네 압박 넣지 마. 왜 공수처 수사하는데 압박 넣고 해서 항의를 민주당이 대신해주고 있다는 거지. 이 얘기는 뭔가 민주당 쪽에도 최소한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내부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야. 검찰들은 이 정권이 망하면 다 모가지 잘려야 돼요. 근데 공수처에 있는 애들은 로펌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정권이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어. 자기네들 기득권만 유지하면 좋은 애들이에요, 얘들은. 지금처럼, 지금 공수처에 있는 애들이 나중에 검찰총장 되고 이럴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얘들의 이익은 돌아가야 될 로펌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로펌이 이 정권의 유지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 이 정권의 몰락을 바랄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이 공수처가 윤석열한테 핸들링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거기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공수처장 우리 오 처장님 되고 난 다음에 오동훈. 아직까지 오동훈이 이 건에 관련된 어떠한 발표도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대통령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또 대통령이 어떤 형태의 연락을 취했다라고 하는 징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오 처장은 모든 전화나 용산의 연락이나 건의의 전화를 안 받고 있는 거야, 이 양반들은 지금. 그래도 뭐 그냥 최상병 수사는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간다. 그렇지. 수사 방향 정해진 거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간다. 라고 윤석열이 하던 말이 법과 원칙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법과 원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성렬이 네가 법과 원칙으로 하라는 게 야, 그건 나 빼고지. 나한테까지 이러는 건 아니지. 라고 서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휴대폰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도미노 무너지듯이 뚝에 구멍 나서 막 터지듯이 막 몰아붙이게 될 거고요. 그 번호하고 연관된 폰을 까기 시작하면서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공수처가 조만간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수사 인력이 부족해갖고 우리 더 이상 수사 못하겠다. 그게 뭐야? 특검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시점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확 상정을 시킬 거고 그리고 이 특검법을 거부권을 쓰겠지만 그걸 다시 재부에 돌리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사인을 윤석열 휴대전화로 낸 것 같아요. 그렇죠. 때. 네. 이것까지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냐. 공수처가 대통령실 쳐들어갈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여기서 이제 대통령실이 이 헛발질을 한 번 더 해야죠. 나 이 전화 갖고 국방장관만 한 거 아니야? 행안부 장관한테 하고 교육부 장관한테 하고 장관이란 장관들 다 내가 했어! 라고 하면서 더더욱
깊은 수렁에 발을 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걔들이 딱 수준이 그래요.